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요즘 장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하락 자체가 아니라 방향이 하루 만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대형 기술주가 살아나더니 오늘은 같은 테크 안에서도 반도체만 버티고 소프트웨어는 꺾이고 반대로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는 또 버티고 이런 식으로 빨강과 초록이 뒤집힙니다. 체감 변동성이 커지는 장, 바로 이런 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지수는 크게 안 빠진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난리가 났냐? 답은 간단합니다. 지수는 시총 상위가 비중을 잡고 내 계좌는 변동성이 몇 배로 증폭된 상품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QLD는 나스닥의 움직임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TQQQ는 그 감정을 더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격렬해질수록 레버리지 쪽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소프트웨어와 무형자산만 왕이었던 시대가 실물과 현금 흐름이 다시 힘을 쓰는 시대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돈이 섹터 사이를 미친 듯이 이동한다. 테크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테크 독주 포지션이 너무 컸고 그 쏠림을 푸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이 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형 성장주 편중이 너무 컸습니다. S&P 안에서 정보기술 비중이 과하게 커졌고 여기에 커뮤니케이션과 대형 플랫폼까지 합치면 지수 자체가 테크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가 쉬면 지수도 불편해지고 반대로 테크가 반등하면 지수가 멀쩡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둘째, 실물 쪽 신호가 살아나니까 돈이 테크에서 빠져나와도 갈 데가 생겼습니다. 소비, 주택, 산업,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금 이런 데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총가 중 S&P보다 동일 비중 S&P가 더 잘 가는 구간이 나오면 시장의 리더십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 몇 개가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중소형과 가치 쪽이 같이 움직이는 장이 됩니다. 이때는 그냥 나스닥만 들고 버티는 전략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분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QLD, TQQQ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나쁜 뉴스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환매장은 크게 두 부류에게만 돈을 줍니다.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규칙이 있는 사람. 감으로 매매하면 하루는 천국, 다음 날은 지옥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규칙을 세우면 이 장은 오히려 QLD, TQQQ의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더 자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이런 장에서 뭘 사야 하느냐? 저는 한 번에 올인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대신 포트폴리오를 3칸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이게 순환매장에서 멘탈을 지키는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칸은 방어주차 공간입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뒤집힐 때 계좌를 지켜주는 쪽입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에너지, 금, 배당과 현금 흐름 이런 테마가 여기 들어갑니다. ETF로는 XLP, XLV, XLU, XLE 같은 섹터 ETF가 대표적이고 금은 GLD나 금광 관련 ETF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리츠는 VNQ 같은 형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츠는 금리에 약합니다. 금리가 다시 튀면 리츠도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 리츠는 방어 칸에서도 비중을 무겁게 두기보단 조절 가능한 카드로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칸은 실물 경제 순환매 수혜 칸입니다. 홈빌더, 주택 리모델링, 산업재, 소재, 운송, 지역은행 이런 쪽입니다. 주택은 ITB 같은 홈빌더 ETF로 묶어가는 게 편하고 지역은행은 KRE 같은 ETF로 분산 접근이 가능합니다. 산업재와 전력 인프라 쪽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도 엮이면서 실물과 테크가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런 칸을 만들어두면 테크가 숨 고를 때 계좌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이 핵심입니다. 바로 QLD, TQQQ 같은 공격 성장 칸입니다. 여기서 룰이 없으면 순환매장은 사람을 찢어놓습니다. 룰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준 차트는 QLD, TQQQ가 아니라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왜곡이 심해서 기준을 레버리지로 잡으면 매수 타이밍이 흔들립니다. QQQ 기준으로 21선, 그리고 직전 고점 구간 이 두 개만 보셔도 매매가 정리됩니다. 둘째,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마십시오. 이 장은 방향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섹터도 내일은 빨강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이 기본입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와서 공포가 커질 때 1차로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더 흔들리면 2차, 더 흔들리면 3차 이렇게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21선 위에서 달리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매도는 감정이 아니라 구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그냥 들고만 있으면 계좌가 커질 수도 있지만 변동성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고점 혹은 전고점 부근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해진 비율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정리합니다. 그중 절반은 배당형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다음 조정 때 다시 QLD, TQQQ를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탄약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QLD, TQQQ를 팔아야 하느냐 아니면 더 사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포지션 설계입니다. 내가 지금 QLD, TQQQ 비중이 너무 크다면 순환매장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방어칸과 실물칸을 만들어서 변동성을 흡수할 구조를 만든 다음에 QLD, TQQQ는 분할로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테크가 끝난 거냐, AI 버블이냐? 시장에서 AI가 끝났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대가 너무 컸던 구간에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 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주는 흔들리고 어떤 기술주는 모멘텀을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태클을 버리는 게 아니라 태클을 고르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추세가 안 무너진 쪽, 실적과 현금 흐름이 따라오는 쪽,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매수 기회가 나온 쪽,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 이렇게 섹터가 계속 바뀌면 나는 뭘 보고 따라가야 하느냐? 저는 딱 세 가지 체크만 권합니다. 첫째, 시장에서 돈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지 섹터 ETF 흐름을 보십시오. 둘째, 시총가중 지수보다 동일비중 지수가 강한지 보십시오. 이게 강하면 리더십이 넓어지는 중입니다. 셋째, QQQ가 21선 위냐 아래냐, 이걸로 QLD, TQQQ의 공격성을 조절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잡아도 하루짜리 뉴스에 흔들리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어주와 실물주로 옮기는 게 영원한 답은 아닙니다. 순환매는 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변동성이 잦아들고 다시 성장으로 돈이 돌아갈 때가 옵니다. 그때 방어주만 들고 있으면 상승 구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세 칸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어로 숨고 실물로 버티고 성장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준비를 동시에 하는 구조. 이게 지금 같은 장에서 QLD, TQQQ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은 실물 경제가 테크를 때리는 장이 아니라 테크 독주에 대한 리셋이 들어간 장입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격렬하고 체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더 맞아야 하는 장이 아니라 더 잘 설계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장입니다. 포지션을 세 칸으로 나누고 QQQ 기준으로 분할 매수와 부분 매도를 룰로 만들고 현금 흐름 자산을 같이 쌓으십시오. 그러면 이 장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뀝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